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 기자 방현철입니다. 2월 16일 코인 파헤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엄청난 뉴스가 또 있네요. 예. 요즘 뉴스가 풍년입니다. 네, 오늘도 아침에 딱 나온 소식이 이 코인원이 위믹스를 재상장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정확한 표현을 빌리자면 신규 상장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뭐 상장 폐지해서 다시 재상장하는 게 아니라 네네. 새로운 걸 상장한다. 뭐 이런 얘기네.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코인원이 상장하는 위믹스는 이른바 위믹스 3.0 해서 자체 메인넷 개발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자체 메인넷에 개발된 위믹스고요. 상장 폐지를 시킨 건 클레이튼 기반의 위믹스 클래식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위믹스 클래식이 아니라 위믹스를 상장한다라고 신규 상장한다라고 표현했고요. 네. 그런데 좀 말의 어폐가 있는 게요. 근데 위믹스 클래식을 코인원에 입금을 해도 코인원이 자동으로 수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신규 상장이냐 사실상은 재상장이냐. 재상장이네 어떻게 보면요. 네, 네.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위믹스가 폐지될 때 닥사라는 거래소 협의체가 같이 힘을 모아서 다 같이 그냥 상장 폐지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 코인원이 위믹스를 재상장하면서 이 닥사 내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닥사가 상장 폐지는 함께 모여서 협의를 하는데 상장은 각자의 권한입니다. 네. 하여튼 엄청난 뉴스가 있는데 요거 차차 나중에 이제 분석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해외 뉴스 네. 중심으로 이제 세 가지 준비해 오셨죠? 예. 사실 위믹스 소식이 국내에서는 큰 소식이지만 해외 발로 보자면 제가 준비한 뉴스가 훨씬 더 큰 소식일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빌런 SEC 1 스테이킹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빌런 SEC 2 스테이블입니다. SEC 계속 나오네요. 네. 네. 세 셋째는 번째. 괜찮아요 이더리움입니다. 네, 첫 번째 빌런 SEC 스테이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물론 SEC 그러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네. 가리키시는 거겠죠? 네. 네. 빌런 그럼 나쁜 놈이네. 예. 이게 뭐 네. SEC 입장에서 보자면요, 우리가 할 일을 한다. 그 SEC가 그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엮어놓은 SEC의 사명에 보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투자자 보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어떤 사안에 접근할 때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SEC가 최근 들어서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업체들이 바로 이 코인 업체들입니다. 이 코인 업체들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뭔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냐? 네. 이거를 계속 지켜봤고요. 그 요즘 들어서 좀 강도가 세지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있습니다. 일단 9일 날 현지 시간으로요, 미국 SEC가 미국의 대형 자산 거래소 크라켄인데 여기 뭐 3위다, 뭐 4위다 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모든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라라고 네. 명령했습니다. 네. 그리고 벌금 3천만 달러를 부과를 했고요. 이 글로벌에서 되게 큰 뉴스였어요. 네, 맞습니다. 이 크라켄 서비스형 스테이킹 프로그램은요, 미국 사용자들이 스테이킹에 대한 보상으로 21%까지 이자를 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크라켄에 맡기면요, 그 크라켄에서 알아서 스테이킹을 해주는 거거든요. 사실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겉모습만 보면 약간 뭐 예금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코인 맡기면 그걸로 이자를 코인으로 준다라는. 이자를 주는 거니까 마치 은행에 예금하면 맞아요. 예금 이자 받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스테이킹 말은 스테이킹에서 엮었지만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건 예금 같은데 이게 좀 내용이 좀 들여다보면 또 다른 네, 맞습니다. 성격인가 보죠. 그래서 이게 그냥 겉모습만 보면 이자랑 비슷한데 네. 아니 코인 넣어서 6%준 다음에 그럼 6% 코인 그거 그대로 받으니까 그건 은행에 넣는 예금 같은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하는데 그 뒷단에서 보면요, 이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게 왜 하느냐를 보면요, 이게 스테이킹과 단순 예치, 디파짓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디파짓은 말 그대로 그 은행 예금하는 것과 똑같은 거고요. 맡기는 거고 네네. 코인을. 예. 스테이킹은 이 뒷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 하면 네. 이 블록체인이잖아요. 체인이 돌아가려고 하면 블록 검증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코인들 가운데 지분 증명 방식, POS 방식의 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 블록 검증을 할 때 자기 지분을 넣고 검증 작업에 참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분을 넣어서 검증 작업에 참여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이자가 아닌 보상이 나오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거를 그 블록체인의 특성상 탈중앙화하기 때문에 그냥 개인이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조금 그 컴퓨터 지식이 없는 사람은 네. 조금 힘들어요. 이게 뭐 노드를 돌리라 그러고 뭘 프로그램을 깔고 뭐 하라 그러는데 이게 조금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일반 투자자는 그런 거 귀찮고. 네, 예. 맞아요. 게다가 이제 괜히 막 컴퓨터 꺼지면 또 보상도 못 받고 막 이런 네. 일들이 벌어지니까 스테이킹을 대행하는 곳들이 나왔습니다.
이 스테이킹을 대행하는 곳들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렇게 중앙화된 방식. 앞서 이 크라켄처럼 이 중앙화된 거래소가 거래소가 대행을 해주는 맞아요. 거죠. 우리한테 네. 코인을 줘. 그럼 우리가 대신해 줄게라는 곳들이 있고요. 하나는 탈중앙화 방식. 네. 이른바 이게 디파이 방식인데요. 이걸 리퀴디티 스테이킹 디리버티브라고 해가지고 LSD 쪽에 이제 그 디파이 방식들의 네. 프로젝트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문제 삼은 이제 크라켄의 스테이킹이니까 지금 SEC가 지금 맞아요. 문제 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왜 이걸 문제 삼은 거냐? 아니 그러면 SEC는 스테이킹 자체를 뭔가 불법이라고 본 건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예. 일단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면 그 크라켄이 지금 한 그 스테이킹 그 순서로 보자면요. 3등이거든요. 7.4% 정도의 이더리움이 스테이킹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2등이 코인베이스예요. 근데 만약에 스테이킹 자체를 문제 삼았다라고 하면 코인베이스도 문제가 될 수 있네요. 네. 예. 근데 코인베이스가 아니라 크라켄을 문제 삼은 거예요. 그 SEC 결정문에 따르면요. 크라켄의 코인 스테이킹을 왜 금지를 했을까? SEC 결정문에 따르면 이게 크라켄이 스테이킹을 제공한 사실 자체가 아니라 스테이킹 과정에서 이 운용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자산 운용하는 것처럼 네, 뭘 맞아요. 했다. 자산 운용 하는 것처럼 하면 그건 뭐죠? 증권이거든요. 증권이죠. 그러니까 이게 증권거래위원회니까 이게 맞아요. 증권을 규제하는 곳이니까 네, 우리는 맞습니다. 증권 규제하는 곳이니까 자산운용 같은 거 하면 우리 규제 안에 들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런 거 한 거 아니냐. 지금 네, 이런 문제 맞습니다. 제기를 하는 거네요. 그래서 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네. 크라켄이 만약에 이용자가 10개의 이더를 맡기면 이 10개의 이더를 모두 스테이킹한 게 아니라 한 9개만 하고 한 개는 다른 방식으로 돌린 거예요. 그리고 이자에 대해서도 이게 이런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그리고 사실 네가 10개를 맡기지만 우리가 9개만 스테이킹에 쓰고 한 개는 다른 데 쓸 거야라고 고객들한테 공지를 안 한 거예요. 그냥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맡기면 그냥 어련히 잘하겠거니라고 하고 있고 그 기대 수익도 크라켄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에 대한 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부분을 문제 삼았고요. 예. 기준을 명확히 알려야 되는데 그것도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전체를 다 코인을 스테이킹에 활용하지도 않았고 그럼 이건 증권인데 이거 우리 SEC에다가 등록하고 팔지도 않았고 라는 부분을 문제 삼은 거죠. 어떻게 보면 SEC도 할 일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SEC의 전 법률 고문을 지냈던 한 변호사는 이 코인데스크에다가 SEC의 크라켄 제재 조치가 스테이킹 서비스 자체에 대한 공격은 아니다. 그냥 SEC는 합법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논란이 나온 게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SEC가 문제 삼은 이 스테이킹의 서비스 운영 과정을 문제 삼은 거잖아요. 아, 그럼 스테이킹은 괜찮은 건가? 근데 이에 대해서도 약간 이게 불분명해요, 기준이. 왜냐하면 겐슬러 위원장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네. 요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자기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SEC는 크라켄을 미등록 증권법 위반으로 처벌했다. 스테이킹을 무엇이라 정의하든 이를 제공하는 이들은 증권법을 따라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아 그러면 다 문제다 이렇게 또 네.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좀 일단 들어보면 시작은 크라켄이지만 이제 차츰 뭐랄까 이게 증거를 수집해서 다음 차례는 코인베이스 네.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이게 수 있잖아요. 점점 규제가 커지면 코인 시장 전반에 이제 네. 또 영향을 미칠 텐데. 그래서 실제로 예. 그 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모든 특히 이더리움 계열 예. 가격들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럼 이제 이 SEC 위원장의 그 트위터에 말은 평소 이제 입장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화된 스테이킹과 탈중앙화된 스테이킹 네. 있잖아요. 첫 번째, 중앙화된 스테이킹 서비스 이거 괜찮을까? 트위터에 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코인베이스도 문제예요. 무엇이라 정의하든 이를 제공하는 이들은 증권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제공하는 이들, 주체가 있잖아요. 네. 중앙화된 스테이킹은 주체가 있습니다. 아까 크라켄이 있었고 코인베이스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중앙화된 주체이기 때문에 여기도 뭔가 적용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우려들이 나오는 네네. 거고. 어떤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형 스테이킹은 그 자체로는 증권이나 투자 계약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거 약간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마라. 그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말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코인베이스 역시도 야 우리는 자신 있어. 우리는 소송하면 내가 나가서 증언하고 우리 저희들도 다 법률적 고객들을 검토는 보호할 해봤겠죠. 거야. 예.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쨌든 간에 이게 스테이킹 서비스가 중앙화된 업체에서 왜 중요하냐면 이 수익이 상당해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에 스테이킹 서비스로만 수수료 수익을 11%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킹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점점점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거든요. 네.
그러면 시장이 조금 안 좋아서 거래 수익이 줄어도 이 스테이킹 수익으로 좀 수익을 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사수해야 될 되게 중요한 비즈니스고요. 일단 거기 이제 거래소 쪽 얘기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탈중앙화된 쪽 여기는 이슈가 조금 있어요? 상대적으로 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중앙화된 주체가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증권법을 꼭 따르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야,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중앙화된 주체 요거의 기준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가 탈중앙화 프로젝트라고 하지만 이거 사실상 프로젝트 주도하는 재단 있는 거 거기도 아니야? 무슨 재단들이 있죠, 다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거버넌스가 탈중앙화 됐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문제 삼으려고 하면 이건 사실 탈중앙화가 안 됐고 이 재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나 중앙화된 주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증권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이야라고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크라켄에서 시작된 이런 스테이킹 규제가 어디까지 어디까지 번질지 갈지, 예. 이거 좀 주목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두 번째는 또 빌런 SEC 또 SEC를 무섭게 얘기하셨네요.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얘기죠. 맞습니다. 예, 예. 어쩌면 크라켄 소식이 예고편이었다면 네. 본편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일 텐데요. 갑자기 뉴욕 금융 서비스국이 13일 날 네. 팍소스와 바이낸스 간 관계를 조사하는데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소비자 정보를 발령한다라면서 네. 팍소스에다가 바이낸스 USD, 이 BUSD 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이낸스 USD는 이제 바이낸스에서 이제 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 것 네네. 같은데요. 예. 이게 정확히 말하면 그 뉴욕 금융 서비스국이요. 여기가 좀 의미가 있는 게 그 뉴욕 그 여기 뭐 약간 뭐랄까 이게 난립하던 그 코인 업체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걸 뭔가 좀 규제화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법이 있고 주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예. 뉴욕 주에서 야 그러면 코인 업체들 난립하고 있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규제 속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우리가 비트 라이센스라는 걸 받은 업체만 영업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맨날 나왔던 얘기인데 네. 그게. 예. 그래서 예. 이 팍소스는 비트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자기들은 비트 라이센스를 받아서 네.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BUSD 발행을 중단하라고 하네. 그래서 다들 시장이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라고 이제 걱정을 한 거죠. 예. 어쨌든 이래서 이제 처음에 뉴스가 나올 때는 어떤 언론이 뭐 단독으로 보도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 진짜 맞아? 라고 약간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창펑자오 바이낸스 CEO가 트위터를 통해서 BUSD 발행 중단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 BUSD가 바이낸스 USD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이거 바이낸스가 발행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BUSD는 팍소스가 전적으로 소유 관리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아, 이 바이낸스랑 큰 관계가 없나요? 다만 바이낸스의 의뢰로. 아, 의뢰로. 그리고 예. 바이낸스에서 대부분 BUSD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잘 사용 안 해요. 그냥 바이낸스에서만 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바이낸스 바이낸스 코인이라고 코인이라고 부르는데 불러도 뭐 사실상 예, 그 말도 네. 맞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창공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결과적으로 이제 앞으로 발행 안 한다고 했잖아요. BUSD 시총은 시간이 갈수록 줄 거다. 당분간 우리가 BUSD를 지원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자들이 다른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갈 네. 거다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을 BUSD로 살 수 있는 거래쌍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 거래쌍도 그냥 없앨 계획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이 BUSD 규모가 꽤 크네요. 이게 네, 맞습니다. 뭐 유통 규모가 지금 준비해 오신 게 보니까 160억 달러, 한 네네. 20조 원이 넘어가는. 막 아주 코인인데. 큰 세 번째 네.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점점 없어진다 그러면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또. 일단 예. 이게 없어진다라고 하니까 큰일 났네. 그래서 바이낸스 USD는 뭐 말 그대로 1달러에 패깅돼서 설계된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거 없어진다라고 하니까 시장에 패닉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1달러 패깅이 깨지고 0.998달러까지 떨어진 거예요. 예. 근데 약간 예전에 테라 사태 네, 맞아요. 비슷한 게 또 벌어지는 거 아니냐 뭐 약간 이런 그런 예.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이 던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 이게 이론적으로는 패기 깨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또 담보가 다 있나 보죠? 맞아요. 담보도 예. 다 있고 팍소스가 뭐라 그랬냐면 최소 24년 2월까지 BUSD 들고 오면 우리가 달러로 바꿔주겠다라고 했거든요. 패깅이 깨질 이유가 없는데 어쨌든 사람들 투자 심리가 네. 상당히 불안하니까 이게 이제 뭔가 패깅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1달러로 이제 맞춰졌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월스트리트저널 여기다 하나 더 보태가지고 사실 미국 SEC가 BUSD를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팍소스를 고소할 계획이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서 SEC가 나오는군요. 또 등장한 겁니다. 예. 사실 예. 그 뉴욕 금융 서비스국의 조치도 SEC의 조언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가 그래요? 있어요. 예. 네, 이게 뭐냐라고 보면 팍소스가 증권에 해당하는 BUSD를 SEC에 등록하지 않고 발행해서 투자자 보호를 위반했다라는 혐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야, 아까 스테이블 코인이 왜 증권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스테이킹 그 논란 그거랑 네네. 비슷한 또 흐름이네요. 결국 증권성이 있느냐 없느냐 맞아요. 이게 과연 어떤 투자 수익을 돌려주는 거냐 뭐 이런 또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거네요. 이게 이제 예. 원칙적으로 보자면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에 고정됐다며. 근데 이게 왜 증권이지? 음. 이걸 그냥 놔두면 1달러가 뭐 1.2달러가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수익이 나오는 건 아닌 예, 것 일단 같은데. 2달러에 패딩해서 예. 움직이는데 예. 이게 뭐냐면 음. 이제 그 BUSD 같은 경우 뭐 모든 스테이블 코인이 그렇지만 이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그때 테라루나 때 나왔던 그 UST가 아니라 예. 그 자산이 담보된 그 달러를 뒤에 담보로 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 자, 우리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 그러면 우리 이제 들고 가요. 내가 100달러어치 들고 가서 BUSD 100달러어치 발행해 주세요. 그러면 BUSD를 발행을 합니다. 대신 100달러를 받는 거죠. 받았어요. 이걸 받아가지고 국채도 사고 어음도 사고 그 회사채도 운용을 사고 하네요. 예. 예. 운용을 합니다. 예. SEC가 그 부분을 문제 삼은 거예요. 너네 돈 받아서 운용하잖아. 그러니까 증권이지. 네. 증권이면 어떻게 해요? 등록을 하고 팔아야 되는 거지. 다 SEC에 다 맞습니다. 규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예. 문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럼 무슨 다른 소리? 것도 그런데. 아니 다른 두 가지 두 문제가 가지 있어요. 문제. 하나는 네, 하나. 팝소스는 네. 우리 비트 라이센스 받았잖아. 근데 왜 등록했잖아. 뭐가 문제야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좀 추가적인 보도가 더 나왔는데 뉴욕 금융당국이 문제 삼은 게 뭐냐면요. 네. 자, 우리가 너희한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라고 한 건 맞아. 그런데 그 발행하라고 할 때요. BUSD는 ERC20 이더리움 체인 위에서 발행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이낸스가 주로 쓴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유통되는 BUSD를 보면 바이낸스 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ERC20에 대해서는 이게 자산 규모가 충분히 있는지 뭐 100%다 갖고 있는지 준비금을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체인을 옮겨가게 되면 그 확인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게 뭔가 약속한 대로 안 했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네. 쉽게 우리가 얘기해서. 허가해 네. 준 것만 해야지 왜 딴 거 자꾸 하고 있어. 네. 특히나 특정 거래소에 너무 의존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 거고요. 네. 아까 두 번째 부분. 다른 데도 그렇게 하잖아. 다른 스테이블 코인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지? 뭐 이런 것들. 지금 떨고 있습니다. 예. 떨고 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다른 스테이블 코인 역시나 아니 이거 받아가지고 뭐 USDT도 그렇고 USDC도 그렇고 뭐 예. 국채도 들고 뭐 여러 가지 들고 있잖아요. 얘는 어떻게 된 거지? 라면서 지금 떨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별다른 조치는 안 나오고 있어요. 일단 그 바이낸스 코인 요것만 지금 문제 네네. 삼은 거죠. 그래서 예. 일각에서는 이거 SEC가 바이낸스 잡으려고 팝소스로 이렇게 돌려치기 한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 예. 또 그 있어요? 관련돼 가지고 예. 아까 그 방금 나온 소식인데 그러니까 아까 SEC가 바이낸스를 잡으려고 팍소스를 돌려치겠다라는 네. 뉴스가 나왔잖아요. 월스트리트저널이 단독 보도를 했는데 바이낸스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SEC와 거액의 벌금에 합의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벌금에 합의하면 완전히 뭐 라이선스를 없애지는 않고 계속 운영을 없던 하게 해주게. 해줘요. 그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좀 돌아가는. 네, 그래서 그런 얼마의 시스템입니다. 벌금을 과연 내게 될지. 예. 일단 합의를 했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또 세 번째 이더리움 얘기입니다. 예. 이건 괜찮아요 이더리움인데요. 예. 상하이 업그레이드라고 들어보셨죠? 상하이 업그레이드. 네네. 예. 여기는 업그레이드 할 때 다 이름을 또 도시 이름을 따요. 네, 근데 이번에 좋네요. 상하이 업그레이드인데 이 상하이 업그레이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그 이더리움 머지는 정말 많이 들어봤죠. 어제 우리 많이 다뤘죠. 네네. 이게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그 방식을 바꾸는 거잖아요. 합의 방식이 예. 바뀌었죠 이미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제 머지로. 지분 증명으로 바꾸면서 거기다 이제 내 지분을 넣고 스테이킹에 참여를 하게 되면 보상으로 이제 받는 그 시스템이 네, 이제 네,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이게 이제 뭐랄까 원활히 잘 돌아가야 되다 보니 네. 일단 스테이크를 맡기면 그 맡긴 코인을 뺄 수가 없습니다. 못 찾게 지금 돼 있어요. 네, 현재. 지금은 그냥 묶여 예,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거 언제까지 묶어둘 수 없잖아요. 이제 뺄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게 바로 상하이 업그레이드입니다. 상하이 업그레이드 하면 이제 스테이킹 된 거 이제 뺄 수가 찾을 수 있다. 있어요. 네네네. 이런 큰 아주 중요한 거네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 예, 예. 네, 그래서 이게 대충 뭐 지금 뭐 테스트넷 돌리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대강 한 3월 말 중순쯤에는 네. 아마 완료가 될 것 3월 같다. 말에 현재 4월 중순까지 네네네. 요 사이에 이제 늦어도 4월경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될 것이다. 네네. 예. 자,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예. 지금 현재 이더리움의 스테이킹률이 약 14% 수준입니다. 자, 근데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내가 넣었던 이더리움을 뺄 수 있다라고 네. 했잖아요. 그럼 물량이 풀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겠네요. 이게 이제 두 가지 가능성으로 두 가지 가능성. 써갔습니다. 예. 예. 첫째 번째 뭐냐? 아까 말씀드린 물량이 풀리는 거 아니야. 아까 14% 수준 스테이킹 돼 있는데 이제 나 팔 수 있어 그러면은
뭔가 차익을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뭐 돈이 필요한 사람들 여러 가지 각각의 이유로 이게 네. 있는 걸 빼가지고 시장에 이더리움을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매도 압력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환산하게 되면 대충 한 290억 달러인데 네. 이게 만약에 출금 포지션 전환이 돼서 시장에 나오면 야 그만큼 시장 충격이 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사실 한쪽이고. 맞아요. 네. 그리고 요 물량이 나와서 전부 다 팔진 않아요. 하지만 팔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같이 투매에 동참하는 또 세력들이 있을 수 있기 예. 때문에 가격 떨어질 거다라고 보는 게 사실 지난해 말까지의 분위기였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또 다른 쪽에 얘기가 있어요? 네. 예. 이게 뭐냐면 예. 자 봤더니 아까 제가 이더리움 스테이킹률이 약 14%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비슷한 지분 증명 방식을 취하는 솔라나나 아발란체 등의 스테이킹률은 60%가 넘어요. 왜 여긴 14%고 여긴 왜 60%일까? 우리가 예금할 때도 묶이는 거 싫어하잖아요. 예. 아무 때나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업그레이드까지는 못 빼니까 자금이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덜 묶어놨는데 네. 넣다 뺐다 하기 쉬워지면 더 더 많이 넣을 거라는 거죠. 아, 네. 예. 그런 예. 논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작년 말까지만 해도 야 이거 매물 폭탄 나오는 거 아니야 걱정했는데 최근에 나온 논리는 약간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논리가 바뀌는지 야 아니다 다른 데와 뭐 포스 체인을 비교를 해보면 이더리움은 유난히 스테이킹률이 낮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금이 묶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다 스테이킹을 하는 걸 주저한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 때나 넣다 뺄 수 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이 넣을 거 아니냐. 그것도 얘기가 됐네요. 또 그러면 얘기된 얘기네. 예. 이거는 매도 압력에 의한 하락 가능성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물량이 매도 약간 공급이 잠기게 되니까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오히려 호재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쪽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여기 또 한 가지 약간 변수가 들어간 건 뭐냐면요. 크라켄입니다. 아까 크라켄 스테이킹 첫 번에 준다라고 했잖아요. 얘기한 거, 첫 네, 번째 맞습니다. 얘기한 거, 크라켄. 근데 이게 이제 2.0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업그레이드까지 못 빼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라켄이 서비스를 접으면서 상하이 2.0은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예.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다음에 우리가 돈 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크라켄이 갖고 있는 물량이 7.4%거든요. 그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약간 그걸 또 걱정하는 분이 있는데 이거에 예. 대해서는 또 야 그거 다 안 팔 거다 사람들이 그냥 다른 데 다 외치하거나 하지 그걸 다 시장에 던지진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것 역시 뭐 약간의 뭐 그냥 변수 정도이지 뭐 핵심적인 변수는 아니고 오히려 이더리움 가격을 좌우하는 건 상하이 업그레이드 여부가 아니라 그냥 전반시적인 코인 시장의 분위기가 될 거다. 최근에 코인 시장 분위기는 좋아요. 또. 맞아요. 네. 어쨌거나 이제 3월에서 이제 해가지고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있다. 요거 주목해야 된다. 요거는 맞습니다. 기억해야 되겠죠. 네네네. 예. 요거에 또 변수가 될 수 있다. 요건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뭐 코인 시장 얘기 쭉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봄은 오네요. 네.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제 논란도 많은데 일단 저희가 잘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저희 좀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월 16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코인 파헤치기 함께해 주신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